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TV입니다. 오늘도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네, 김 박사님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오늘 찾아오셨습니까? 네, 궁금하네요. 오늘 그 검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검찰이요? 네. 변호사님, 그 검찰이 무소불위의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소권보다는 네.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그 불기소권이 더 음, 큰 힘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력 정치인이 이제 그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검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기소 편의주의를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면은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죄를 덮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관련해서 사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진지하게 정말 오늘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례 위주로 또 말씀드리면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사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이 사례는 뭐 공중파에서 이미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아마 그 방송 보시면 또 잘 아실 수 있겠지만은 25세 그 남성이 이제 그 안면 윤곽술을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방문하는데 성형외과 집도의가 이제 턱뼈를 절개하고 네. 수술 도중에 나가버려요. 나가버립니다. 중간에 마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일명 유령 의사라고 하는 네.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와서 잠깐 이제 지켜보는 듯 하더니 또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간호조무사가 한 30분 이상 이제 지혈을 하는데 네. 피가 3,500cc를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3,500cc요? 성인 그 혈액의 70% 해당하는 그 혈액을 흘렸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300cc 정도만 흘려도 비상 긴급 상태다. 위급 상태라고 하는데 네. 10배 이상 흘렸으면 어느 정도지 예상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 환자는 이제 그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은 네. 40여일 동안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그렇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의 수술실에 CCTV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 그렇군요. 유명한 사건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의료 관련해서는 뭐 방송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검사가 네. 유족들이 이제 엄상 과실치사죄와 이제 그 의료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그 의료법이 그 문제가 된 거는 이제 그 간호조무사 혼자 30여 분당 지혈을 한 행위, 의사 없이 지혈을 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지부라든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그 전문 의료기관에서 회신을 보내온 거에 따르면 전부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해당한다 했는데 네. 어쩐 일인지 해당 검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 수사한 경찰한테 의료법 위반은 빼고 불기소 의견을 통치를 하고 네. 나머지 엄상 과실치사로만 이제 기소 의견을 통치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한 사안이 방송에 나왔는데 결국에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이 기소 편의주의 검사가 이제 명백히 죄가 인정되는 거를 인지함에도 기소를 안 한 사안인데 이런 사안이 참 그 변호사님 뭐 주변에서 또 혹시 뭐 겪어보셨는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검사가 기소 독점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를 우리나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의 내면, 어떤 사람의 내면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독단적인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방법, 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밖에 없는데 감사도 좀 어려워요. 내부적인 검찰에서의 감사도 이게 뭐 검사가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아무리 그런 신뢰성 있는 기관들에서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점을 종합했을 때는 불기소한 게 맞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소명하면은 그게 뭐 고의로 그런지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계가 있고 그거를 이제 견제할 장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이제 좀 분산시키고 견제 장치를 좀 더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우리가 도입했죠. 궁극적으로 이제 기소 편의주의 이거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누군가를 소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이 김 박사님을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증명을 하고 공소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를 좀 견제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완벽하지는 않다. 어떤 방법도 그런 점에서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유력 정치인이 또 얘기했는데 기소 대배심주의를 채택하자. 대배심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심원이 이제 유죄 그 기소 여부를 판단하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검사장 이상급도 이제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이제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하자라고 제시한 방법들이잖아요.
다 좋은 얘기인데 취지는 좋은데 그게 우리 법제도에 들어왔을 때 기존의 다른 부분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개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사장 직선제라든지 대배심제도 이런 것들이 영미법계에서 비롯된 건데 사실 우리는 대륙법계라고 해서 독일 게르만 법계를 우리 개수를 했거든요. 이게 잘 안 맞는 것들이 계속 우리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편입되면서 기존에 좋았던 잘 돌아가고 있던 제도들하고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많이 야기해요. 네. 그래서 개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사실 검수완박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도들 도입하자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다른 제도들과 충돌되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뭐 공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에서 명백한 거는 CCTV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찍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호종 성자 그 지혈하는 행위, 그 행위 자체를 의료법에서 그 허가해준 범위를 벗어난다. 그래서 각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제 회신을 했는데 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데 이걸 기소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징계, 징계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안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범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범죄로 이유를 한다는 건 이제 뭐 가령 이제 불기소 이유서를 뭐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그런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런 거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감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부 감사를 통해서 그 기소가 또는 불기소가 대단히 법리적으로나 뭐 사실적으로 부적절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인사 고과에 반영을 하는 그런 거를 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 또한 이제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네. 이 방송에서 그 전직 검사인 어떤 그 변호사가 그 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검사를 이제 소위 말하면 징계하고 소위 말하면 털 때 네. 힘없는 검사나 윗선에 대드는 검사를 징계하지 뭐 이런 사안이라고 해서 사실은 명백하게 그 의료법 위반 기소했어야 될 사안인데 안 한 거에 대해서 네. 징계 안 하죠. 그 조직이 안 하죠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검찰에서도 많이 그래왔고 사실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조직 논리와 이제 개인의 이익이 이제 부합하기 때문인데 좀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지만 그 조직에 몸담은 개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몸담은 이 조직의 위상이 올라가야 나의 몸값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을 나도 비호하려고 하고 네. 반대로 조직 자체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그런 조직원들이 문제가 되는 방금 얘기하신 뭐 약한 검사라든지 좀 대드는 검사 그 검사들을 속된 말로 뭐 죽여야 본인들도 살고 조직도 위상을 지켜지니까 하고 해서 이거는 어느 조직이든 사실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조직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조직 위에 뭐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잘 조율을 해야죠. 결국은 잘 조율해서 견제와 균형 장치가 이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네. 이거를 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제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참 이 검사가 이제 의원 면직 이제 뭐 했는데 그만둔 거네요. 네, 그냥 그 의원 면직 그냥 본인 스스로 이제 사직서를 낸 거더라고요. 또 그 엄청난 또 조직에 들어가서 그 변호사 개업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 보면 되게 화가 많이 났거든요. 유족들이 그 겪을 고통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렇죠. 거죠.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뭐 제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은 네. 그 잠깐 방송을 보면서도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했는데 이 검사와 변호사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의과대학교 동기동창이고 사법연수원도 같이 수료하고 정말 각별한 관계죠. 그 정도면. 예, 같이 뭐 의원 면직 처분 받은 그 병원 대리했던 그 변호사가 또 검사 시절에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또 이 사건의 검사가 이전에 변호사였었는데 변호사 할 또 때 면직 처분 취소 소송도 대리하면서 변호사 할 때 예, 면직 굉장히 그 각별한 누가 봐도 굉장히 각별한 사이여서 그 의원 이 유족들이 또 한 번 또 이런 거였나 하고 예, 충격받으셨겠네요. 세상이 또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자식을 뭐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슬퍼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 공수처가 출범을 했는데 네.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나서서 뭔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공수처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적어도 이제 입건을 해서 해볼 수는 있겠죠. 해서 이제 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볼 수 있고 뭐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은 있으니까요. 예.
그 제가 지금 오면서 이렇게 블로그 인터넷 봤더니 이 고인의 다니던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국민청원도 내고 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근데 수사 착수 안 했죠? 착수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이제 그 변호사업계에서도 네. 정관예우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결국 뭐 수억 원씩 쌓고 자신의 어떤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폐해가 생기는데 네.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유력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정관예우를 없애려면은 형사사건에 수임료 상한제를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사건도 이제 변호사와 검사와의 특별한 관계, 그다음에 그 전직 검사가 퇴임하면서 원래 검사였고 변호사 그러네요. 하다가 정관인 건데 네. 그런 논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그 정관예우라든지 네. 그 실질적으로 어마무시한 그 돈이 오가는 학수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그 전관예우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국민들 다 인지하시는 부분이고 이것이 미치는 폐해가 크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근절하는 방안으로 법조 일원화를 많이들 얘기했죠. 예, 뭐 변호사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공직에서 이제 뭐 명예롭게 퇴임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전관이 좀 안 만들어지는 그런 그거를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개업지 제한 그런 관련된 규정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취업 제한을 몇 개월 두고 있죠. 1년인가요? 꽤 길어요. 2년이 아니라 2년 뭐 3, 예, 뭐 그게 꽤 긴데 저도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왜 한계가 있냐면 사실은 원래는 이제 문화라는 것이 있고 문화라는 건 이제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한 어떤 코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당 그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은연중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걸 이제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전관 그러니까 옷 벗고 나와서 당연히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뭐 약간 선을 넘는 것도 좀 하고 뭐 사무장한테 브로커한테 이제 돈도 주고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법으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법으로 막는 그 이외의 우회 경로만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있으면 사실 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법을 만들어도 최소한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문화가 반대되는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법으로 이렇게 막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회 경로를 만들고. 참고로 미국에서는 그 타임 차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네. 한다고 하는데 보통 영미업계나 이제 대형 로펌들에서 타임 차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본인이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출장 가고 상담하고 변론하고 그 시간만큼 이제 청구하는 그런 문화가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아는 친구 판사 검사에서 전화해가지고 뭐 잘 봐줘 이렇게 하는 거는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게 사라진다기보다 이제 적어도 내가 이거 빼줄게. 내가 이거 잘 무마해줄게. 아는 검사니까 친하니까 나한테 맡겨. 그러면서 막 몇억 몇십억 성공보수나 그 착수금을 청구하는 그런 것 정도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제가 뭐 이렇게 듣기로는 그 정관이 개업 후 1년 안에 뭐 몇십억 몇백억 못 벌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오래된 얘기죠. 그럼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 거의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들은 그냥 묵묵히 조용히 일하면서 나름의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부 이런 분들이 그런 선을 넘는 행위를 했을 때 결국 조직 내에서 그게 자정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자정이 안 되는 그것이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이제 조직 전체에 타격을 입는 거죠. 네. 다행히 이 사건은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요.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검사가 이제 불기소하고 뭐 항고를 했는데 불기소한 거에 대해서 항고까지 했는데 뭐 그것마저 검찰에서 안 받아줬다. 라고 하면 이제 법원에다가 이거 그냥 기소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게 재정 신청입니다. 기소 편의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거죠. 몇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죠. 수단인데 네. 이게 인용률이 1%가 채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인용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법정이 세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병원장하고 이제 관련 인사들이 이제 처벌 받았는데 참 그 명백한 CCTV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죄를 묻기가 어려웠으니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내에 CCTV 의무화가 됐던 거고 정의라는 게 그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다. 네. 그런 좌절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뭐 안쓰럽죠 피해자분들. 오늘 무거운 얘기네요. 네, 오늘 다른 문제 정말 그 신속하게 근절되기 정말 희망합니다. 노마드 친구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여름 우리 잘 나보시죠. 건강하게 이 뜨거운 여름 또 우리 핫하게
잘 보내보시죠. 네. 김 박사의 질문과 이 노마드 정변 TV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안녕.